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 전체는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날아온 다소 좀 매파적인 기조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약세 또 아시아 증시 양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도 이제 1% 내외 약세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목 전략이 지금은 뭐 핵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아닌 이제 에코프로피엠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이 이제 올라섰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유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것들 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 하락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과연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그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8% 약세, 2,735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액은 10조로 뭐 평균적으로 나왔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거의 1% 빠졌고 94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8.7조로 무난했던 거래대금에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천 종목이 이제 하락했네요. 오늘 수급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긴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또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들 발생되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아요. 그리고 선물도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면서 이게 팔면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에 주체해서 대량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자동적으로 좀 나옵니다. 그게 또 기관의 매도까지 이어가게 하면서 코스피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5천억 대씩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천억, 기관이 거의 2천억을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루짜리 하락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수급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는 조금 부담이 생긴 그런 흐름이었다 보여지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빠졌죠. 당연히 성장주 중심으로 2.2% 빠졌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 다우도 1% 내외씩 이제 밀렸고 다 이제 주요 이제 이평선에서 저항받는 시기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랄까 왼, 왼쪽 뺨을 이제 대고 있는데 이제 때린 격이죠.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게 그래서 저항을 받는 구간대였다. 최근에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나스닥 증시도 체크드리면서 좀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달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1.5% 빠졌고요. 홍콩이 2% 정도 밀렸고 대만이 0.5% 이제 휴장 뒤에 이제 열렸죠. 상해 증시 강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밀린 어떤 장세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1% 내외 정도 밀렸습니다. 지수 차트 좀 내려왔고 주봉으로 볼 때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 요 20주선 여기서 이제 저항을 앞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항 라인에 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시장은 역별이에요. 역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항을 받는다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이 이제 2000년도 코로나 이후 쭉쭉 뻗으면서 20주선을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20주선이 그 지지를 받는 어떤 구간이 되는데 이게 역별로 돌아서면 여기서도 보시면 20주선 저항받죠. 여기서도 20주선 저항받죠. 여기서도 올라운드 타는데 20주선을 저항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저항을 받고 이렇게 또 흘러가면서 몇 번의 어떤 바닥 다지기 뒤에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야지 가능한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한 정배열 전환의 가능성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121선 저항 라인에 지금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차원에 있고 특히나 이제 20주선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20주선의 저항 라인에 좀 들어와 있다는 부분도 조금 부담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라인에 이제 있고, 아까 이제 해외 증시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결국 이제 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241선에 저항 라인에 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이 이제 저항을 한 방에 좀 뚫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 이제 S&P 500 지수도 저항받는 구간, 다우도 중장기평의 저항을 받는 구간,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독일 증시도 이제 61선에 약간 저항을 받는 구간이 됐고, 니케이 증시도 보시면 중장기평 요 라인에 저항을 받으면서 바로 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라인대, 유로스톡스 이제 지수도 여기 이제 60일선에 저항을 좀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라인이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 역배열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저항을 좀 만든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트를 좀 짧게 잡는 거래 전략들도 가져가면 뭐 괜찮다, 여건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막 바이 앤 홀드 해가지고 쭉 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제 이제 국제금리 10년 물짜리 엄청 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장주에 부담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빠졌다. 국내 증시도 그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밀렸다. 바이오 주식도 밀렸죠, 많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컸고,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 이제 성장 섹터 내에서 이제 뭔가 좀 방어적인 쪽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이자라든지 에브비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존스앤존슨도 보시면 올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에,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죠.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이미 이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덜 빠졌다. 빅테크 위주였던 약세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은 한 뭐 4, 5%씩은 대부분 밀렸습니다. 신약 기업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뭐 삼성자, LG엔솔 1%대, SK하이닉스, 네이버 많이 빠졌네요. 3.6%, 3%대. 카카오도 2.3% 밀렸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라든지 성장 대표 업종의 대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수급이 좀 밀렸고, 외국 기관이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어디서 팔겠습니까? 이런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팔겠죠. 그런 부분들. 셀트론도 1.7% 빠졌고,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좋은 공시가 나오면서 그래도 그 보합으로 이제 마감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현대차는 이제 0.5% 플러스, 기아도 3.5% 플러스. 그래서 뭐 아까 기사 보니까 소렌토 지금 이제 예약해 놓으면 내년 10월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 지금 차질 빚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증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9조 7천억으로 시총 1위,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늘 3.2% 빠지면서 9조 6천억으로 2위로 내려놨고, LNF도 지금 따라가고 있죠. 8조 2천억으로. 그래서 지금 상위에, 시총 상위에 이제 2차전지와 게임주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 3인방이 지금 나란히 4, 5, 6위에 이제 포진돼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려앉았어요. 한 30위권 밖으로 거의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바이오 주식들의 어떤 시세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 알테오젠도 오늘 6.7% 빠졌고,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와 게임이 보다 더 이제 시총 상위를 장악하는 어떤 시점이다. 첨보 이런 것들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관련한 유무상 증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다른 2차전지 기업들보다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던 것들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공시사항이 이따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기아가 오랜만에 1위입니다. 580억. 580억에 이제 양끌이 순매수로, 상끌이 순매수로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뭐 리포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어쨌든 현대차도 오늘 25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이제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롯데렌탈이 또 5.6% 상승, 만도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4%.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조정받고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신한지주, 대한항공, 하나통, 뭐 리오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채금리 오르면서 오늘 은행주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수급이 크진 않아요. 100억 다 미만입니다. 쌍끌이 순매수가. SM,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미용 쪽, JYP, 이제 엔터 쪽하고 미용 쪽. 바이오 쪽에서는 미용 쪽이 이제 오늘 좋았죠. 루트로닉도 좋았고, 클래시스도 플러스였죠. 제이시스 케미칼,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 플러스 냈고, 네오멘텍이 오늘 아스코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임상 데이터 파이프라인 발표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0% 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황당한 기사로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하락폭을 다 만회시키는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밑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튀어오르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메디포스트 같은 것도 꾸준하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죠. 최대 주주 받고 나서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인식들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막 치고 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량을 모아가는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치고 달리는 것들은 이제 미용 쪽이 되겠죠. 리오폰과 연계된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는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된 어떤 임상 모멘텀들, 중요 이제 임상 그 발표들 이런 것들이 좀 기업들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뭐 터지면 우르르 같이 움직이고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선 이제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시총 1위가 된 것이지만 사실상 해외 이제 공장 증설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유상증자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다는 이제 얘기들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4,700억,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이 300억에서 5천억의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유상증자가 하면 이제 뭐 무조건 뭐 안 좋다, 주가 빠진다 이런 개념 상식들을 이제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시총이 10조제 되는 어떤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 그리고 성장이 이제 뚜렷한 이런 성장 업종의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증이든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든 5천억 규모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정 이렇게 좀 한 부분은 주주와 이제 임직원들, 여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이 20%거든요. 최대치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배정한 거예요. 그만큼 뭔가 좀 자금 조달을 이제 하는 이제 그 방법을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는 그 관점이 좀 컸던 것 같고, 유상증자 5천억과 동시에 이제 한 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했던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좀 늘어나면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또 연출될 가능성 높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에코프로비엠의 유무상증자 결정 소식은 그래도 좋은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증자점 발행 주식 총수 2200만 주, 160만 주로 신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신주 배정일이 이제 5월 10일이니까 이틀 전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예,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0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5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0.05라고 돼 있죠? 예, 비율입니다. 배정 비율. 그래서 100주당 5주 정도 받고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직원들에게 20%꽉 채워가지고 제공한다. 예, 직원에게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모티베이션. 예, 직원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게 임직원들이 좀 약간 그 선행매매식의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선택한 게 아닐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구주주는 이제 청약 예정일 6월 16일, 6월 17일 날 하면 되고요. 납입은 6월 24일 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남았죠. 일단은 신주 배정일이 5월 10일이라는 거, 요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지는 이제 날짜이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무상증자 부분은 쭉 내리면 이 공시 이제 나온 겁니다. 무상증자 부분은 보면 증자 전 발행 주식 성수, 유상증자까지 합친 주식 수의 3배, 7,300만 주가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를 잘 기억해서 유상증자 받고 이 날짜 이제 갖고 있어야 무상증자까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받지 않으려면 뭐 유중 이제 배정 기준일 끝나면 이제 그냥 팔면 되죠. 근데 이걸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엄청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여라도 이제 뭔가 좀 뭐 희석, 유중에 대한 희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받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게 이 무상증자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 주당 3주 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주가에 좀 영향도가 좀 크고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경향이 좀 높죠. 그래서 무중에 대한 어떤 신주 이제 상장 예정일은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중을 받으려면 7월 10일 기준일, 아니 5월 10일 기준일, 그리고 무상증자 받으려면 6월 28일 기준일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물량이 나올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50%의 지분이 에코프로, 최대 주주 에코프로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우리사주 쪽으로 이제 20% 할당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물량 자체는 한정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보다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진 않다는 부분, 여러 가지를 따질 때, 근데 무상증자까지 완료가 돼버리면 사실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무중에 대한 어떤 기준일 6월 28일까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날짜 이후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해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게 기준이 무중 기준이 좀 마무리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굉장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공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또 높은 밸류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그 거래 정지가 되죠. 그래서 시간 외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시간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로서 지금 이게 발표된 게 유상증자 자회사 주요 경영 사항으로 이제 공시가 같이 났는데요. 이게 이제 악재였다면 이제 떨어졌겠죠. 근데 시간으로 지금 5% 정도의 어떤 상승을 보인다는 거는 어차피 이제 유상증자는 뭐 예고돼 있었고 작년부터 여기 이제 무상증자가 대규모로 좀
같이 버무려진다는 거. 그리고 유중에 대한 뭐랄까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성장성에 대한 확실한 이제 시장에 대한 인식을 했다. 요렇게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은 확보되고 있는데 주가의 반영은 이제 급진적으로 벌어지고 또 이제 상당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는 조금 조정 차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 시장 빠지고 아시아 전반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1% 내외로 이제 밀렸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밀렸고, 다소 좀 밀렸고, 이제 성장 섹터,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밀렸는데요. 미국의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 브레이너드라는 이제 사람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르면 5월부터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는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긴축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조정의 어떤 빌미가 좀 됐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의 어떤 명분으로서 이유를 또 붙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튀면서 지금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많이 또 시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긴 해요.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은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거와 무관한 어떤 그런 섹터 종목분들은 무관하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 전략에서 야 경기 둔화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대응 전략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차 역전이 발생되는 거 다들 아시죠?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여부는 뭐 불확실하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 둔화의 신호는 나타나는 중이다.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요. 사실 원자재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잖아요. 그거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지금 이탈의 어떤 흐름으로 좀 만들어냈죠. 오늘도 이제 외국 기관의 대량 어떤 순매도 부분이 좀 부담이 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GDP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 그리고 이제 투자 수지 이제 그런 금융 수지에서 마이너스 난다는 건 GDP에 대한 국가 이제 GDP에 대한 약간 좀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인 성장성을 지닌 업종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잘 표현했네요. 어쨌든 그 경기하고 좀 무난하게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조금 이제 작은 것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계속 드렸죠. 그래서 그런 쪽에 주목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부담 없는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수 차원에서의 하락보다는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뭐랄까 너무 이제 시장 지수에 연동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는 다소 좀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경기 침체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경기 둔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돈이 회수되면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랑 무관하면서 뭐 금리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크게 안 받으면서 아까 이제 무난하게 성장세를 내는 업종, 뭐 기업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그런 방향에 투자를 한다면 지수의 변동이라든지 지금 뭐 외부적인 어떤 저런 뭐 미국의 뭐 연준 부의장 뭐 이 지명자가 뭐 발언하는 거 뭐 지수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골프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겠죠. 예, 이 기업을 뭐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류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 골프의 바람 자체가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무관하게 좀 트렌디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사람까지 내려오고 다양한 어떤 예, 이제 여성들도 많이 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이 국내에 한정돼 있다면 성장성은 낮겠죠. 근데 해외 시장이 열린다면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골프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좋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지수와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시 종목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는 어떤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수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깊이 있게 저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에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지수 ETF를 거래한다면 이제 그걸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건데 지금은 지수랑 조금 다르게 이제 움직이면서 자체적인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업종과 기업들 이런 게 좀 포커스를 두면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 시간을 이제 줄이고 종목과 이제 어떤 업종, 어떤 기술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시간을 늘리는 굉장히 저는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뭐 24시간 뭐 정말 많은 시간을 주식에 대한 연구와 이제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별로 하진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별로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체적인 어떤 성장성, 트렌디한 이제 실적 성장. 결국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는 수급은 실적이 증가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든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되고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향해서 나가는 기업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확실한 애들을 보다 더 잡으려는 게 수급의 어떤 특성들이 지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그쪽이죠. 그런 것들을 찾는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마감 그리고 이제 이슈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참 시장이 참 마음 같지 않죠. 조금 좋아질 듯 하다가 뚝 내리꽂고. 근데 이제 뭐지?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매물이 빼곡히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지금 머리 위에 개인 투자자의 수십억, 수십조의 또 이제 어떤 물린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뚫고 가거나 이제 단기간에 이제 치고 올리는 형태의 어떤 지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 공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고점 다시 뚫고 가는 흐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 전략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 10년 전에 어떤 시장의 패턴 흐름과 거의 흡사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어떤 기록들, 그때 어떤 제가 했던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지금도 제가 이제 거래대로 만들고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옷만 바뀌는 거지. 그 원리 자체는 그대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어떤 현인들,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여러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어떤 현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가장 깊숙한 근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마무리 짓고요. 저시야 편안히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분석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